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23일 파월 의장의 피벗을 공식화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4%, S&P 500 지수는 1.15%, 나스닥 지수는 1.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거래일 10월 인도분 WTI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 전일 대비 2.5%가량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원유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일 정부가 확정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앞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더불어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시각으로 28일 장 마감 이후 2분기 실적 및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기대감이 AI 섹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호실적에 따라 미증시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기업의 주가가 2주간 23.5%가량 오른 점은 부담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AI 반도체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 이 파월 의장의 공식적인 피벗 선언에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는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면서 B컷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이에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폭이 50bp가 될 가능성을 전날 24%에서 이날은 35%까지 올려잡았고요. 또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내려갈 확률을 무려 75% 가까이 전망했는데요. 이는 올해 남은 세 차례의 회의 중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B컷이 나올 것이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피벗의 서막이 오르게 되면서 매그니피센트 7은 이날 메타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특히 4%대의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한 주의 시작을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계속해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다행히 0.27%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마찬가지로 0.09%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773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두드러지고요. 기관도 이에 가세하는 모습 보여지는 코스닥 시장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지만 다소 상승폭은 아쉬운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원자력 발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도 거대한 상승률을 안겨줬던 원자력 발전, 계속해서 좋은 호재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는데요.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손을 잡고 이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료죠,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이 SMR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다소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잭슨홀 미팅 역시 제 예상대로 별일 없었죠. 미국장은 그냥 강하고 좋습니다. 이제 28일 날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우리나라에 새벽 6시에 발표합니다. 언제냐면 29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29일 6시고 미국은 28일 날에 열린 게 우리나라 자정 넘어서 계속 장 마감이 그때쯤이라서 그때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예상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저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게 나오는 거는 확실한데 3분기도 좋게 나올 겁니다. 4분기도 좋게 나올 거예요. 좋게 나오는 거 확실한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차익 실현 얘기 나오면서 뭐 떨어졌다 해도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좋은 뉴스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흔들려도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일단 전고점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돌파 가능성도 50%. 그러니까 급락하고 뭐 그 금융위기처럼 박살나고 서브프라임처럼 박살나고 하는 가능성은 거의 안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은 안 보고 있고. 자, 다우존스는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를 앞두는 바로 이제 뭐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돌파가 됩니다. 오늘 26일이고 이제 이틀 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전 돌파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확률은 50%인데 그거는 미국의 그 움직이는 그 돈들이 차익 실현할지 나빠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차익 실현하면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더 살찌워갖고 더 크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 개인들한테 더 비싼 가격에 미국의 기술주들과 그쵸? 대선 테마주들도 더 많이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그래서 미국 애들은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쭉 땡길지는 이제 봐야죠, 이제.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확률 50% 이상으로 보고는 싶은데 저 미국 애들이 저거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급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쭉 박살나는 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돌파를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죠. 돌파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돌파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돌파가 되면은 뭐 시장 뉴스에서는 IT하고 방산주가 좋을 거다, 기술주가 좋을 거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걔네만 좋겠어요. 제가 볼 땐 건설주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약주도 좋아요. 제약주도 좋고 건설주도 좋고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도 좋습니다. 증권, 은행.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도 굉장히 강하고 뭐 그래요. 지금 오늘 모음지기나 봤더니 증권주 강하고요. 건설주 강합니다. 오늘. 이쪽 강하고 거기에다가 뭐 제약주도 괜찮아요. 지금 유한양행, 렉나자, FDA 블록버스터 수출 FDA 승인권 때문에 지금 신고점, 역사적인 고점 돌파가 됐죠. 그래서 제약바주들도 오늘까지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엠폭스가 흔들려서 그렇지 대형주들, 그러니까 CDMO라 그러죠. 위탁, 생산, 판매 이쪽 애들은 다 강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떨어질 때도 혼자 올라갔어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녹십자, 종근당 이렇게 시가총액 큰 애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약 여러분들 사는 것들이 있죠. 브랜드 있는 애들 싹 다 걔네들은 지금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뭐 급락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좋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조정받고 넘어갈지 어쨌든 신고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 이번에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28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움직일 거고 안 움직이면 반도체는 안 움직일 거고 안 움직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올해 안 가면 내년에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반도체보다 제가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랬죠. 시장이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이 뭐가 좋다? 무조건 테마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이쪽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플러스 그러니까 탄소 안 나오는 거 그런 이제 신에너지 정책에 맞춰가지고 뭐 관련주들이 인프라 투자로 움직일 수도 있고 건설 기계 인프라 투자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낙태지지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뭐 되게 많죠. 다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좋아요. 테마주가 좋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체코 원전 방문도 하고 뭐 등등 해서 뭐 미국 시장 뭐 나스닥, S&P 500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지난달 7월 20일, 25일 뭐 이때에서 뭐 다시 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런 버핏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시장이 무슨 경기 침체로 내려간다 기사를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줄 때 제가 갸우뚱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아닌데 좀 오바다. 미국 경기 침체 절대로 아니다. 자 지금 한 달 정도 좀 이제 지났죠. 한 달 지나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미국이 경기 침체입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땐 경기 호황이에요. 호황이고 워렌 버핏도 주식을 왜 팔았대요?
애플 팔아서 애플 그 3D 안경 이상한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 그 이상한 안경 가격 400만 원짜리 그거 잘 안 팔리니까 그게 실망해서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애플을 팔고 뭘 샀대요? 올리브영처럼 뭔가 그 소비주를 샀다 그러죠. 이미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소비가 살아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소비주를 샀겠죠.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그 소비가 죽고 경기 침체를 거면 소비주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트폴리오 교체였는데 시장에서는 무슨 경기 침체니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 막 쏟아내면서 무슨 9.11 테러 터지듯이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미국 시장은 역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정말 좋고 장이 좋고 우리나라 시장도 왜 떨어졌는지 어이없어 하면서 지금 그때 당시 손절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들이죠. 어쨌든 지금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고 미 대선이 있고 돈이 풀리고 그러면 미국 주식들 그다음에 코인, 뭐 부동산, 미국 주식은 다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는 갈 텐데 가장 좋은 게 대선 테마입니다. 대선 테마. 그래서 미 대선 테마 다 엮여요. 그리고 은근슬쩍 증권주, 은행주도 너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질 않아서 그런지. 일단 건설주 오늘도 HT 현대산업개발, HDC, 그러니까 제약주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면 기가 차죠. 지금 증권주, 은행주들도 이런 수준이에요. 잘 가요 지금. 삼성증권도 뭐 지금 그런 정도 수준이고 증권주도 잘 가고 은행주도 잘 가고 하여튼 그러고 있고 제약주들도 유한양행 이것도 엄청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시장은 급락할 생각 없으니까 지지난주 한 달 좀 안 됐는데 그 블랙 먼데이 뭐 그거의 생각이 또 다시 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잘못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신용 물량 등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털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결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매매로서는 계속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매크로 지표는 다소 부족한 가운데 현재 시각으로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30일에 있을 7월 PC 가격 지수까지 다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테마주가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원자력 발전,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우리기술 나와줬습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기대를 안겨줬었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66%가량 다소 밀리는 모습 나와주면서 225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지난주 우리기술이 10% 이상의 상승률을 안겨줬었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우리기술은 원전 테마에 이제 원자력 계측기기 전원 집중 관리 시스템 이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인데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도 보면은 모니터링하는 관련주 뭐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 리튬 전지 이거를 불을 끄는 방법 그런 기술은 현재로서는 개발된 게 없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끄기 위해서 부수적인 모래를 더 뿌린다든지 바람을 조금 더 강풍을
뭐 예를 들어서 10m/s에서 20m/s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불을 2개를 덮든 3개를 덮든 하여튼간 뭐 그 정도의 수준인 거지 이거를 끌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근데 지금 이슈들이 무슨 뭐 스크린쿨러를 뭐 여기서 뭐 15cm로 옮기느니 밑에 스크린쿨러를 한다느니 아니면 뭐 경보 시스템 뭐 소리를 더 크게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그냥 파생하는 거죠.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전 테마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쪽 관련주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무슨 핑계로 뭐가 있는데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화재의 이 이슈는 전 세계적인 이슈고 이것 때문에 저쪽이 움직이듯이 이제 미 대선 쪽으로 계속 시선이 쏠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기차 이슈로 1년, 2년, 3년 왜냐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서 그거 계속 안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근본적인 대책은 쉽지 않아요. 그거를 있었으면 벌써 과학자들이 개발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잘 움직이는 거 지금 보면은 테마주 되게 잘 가죠. 마찬가지 원전 테마도 원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니까 제가 이제 또 얘기는 안 할게요.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하려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뭐 인력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원전 뭐 수주 따갖고 하겠죠. 다른 나라 하겠죠. 근데 뭐 원전하는 업체가 뭐 10,000개, 뭐 10만 개, 뭐 1억만 개, 뭐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고 이러진 않고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겠다고 자기들 원전 지어달라고 손 벌리면 그거 대기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이번에 이제 대선 테마로 엮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에서도 지난번에 체코 원전 얘기 나올 때에서 거기가 끝이 아니다. 다른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 거다. 그런 포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올해든 내년이든 계속 원전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하는 게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액침 냉각이 처음에 이슈가 될 때 막 LG전자 막 갑자기 뜬금없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쿨러, CPU 쿨러 이거 인공지능 이슈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슈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테마주들은 세력들이 돈 넣고 올리기가 좋습니다. 핑계거리는 되게 많아요. 미 대선도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돈 뿌려가지고 인프라 투자하고 뭐 하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마주들도 갈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인프라 투자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여튼간 움직일 게 많으니까 그냥 만만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차트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술 거래가 좀 들어와서 한 4,800만 주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더라고요. 차트도 꼭 괜찮은, 예전에 이제 한국석유, 흥구석유 움직이기 전에 딱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주 제가 움직인다고 공개방송 이미 얘기했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2차 전지는 나중에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새로운 정말 좋은 이슈가 나와 2차 전지는 움직인 거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가게 되면 2차 전지는 죽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기차 화재 이슈가 되니까 그쪽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또 원전 테마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테마주들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애들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차트도 괜찮고 이슈는 살아있으니까 다음 달 원전, 체코 원전, 전 체코 원전 말고 다른 쪽 원조도 이슈도 또 나오면 또 새롭게 또 도약할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주인공 우리 기술 만나볼 거고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저희는 지난주에 만나본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승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19일 한미약품 29만 원에 짚어봤는데요. 벌써 5.34%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8월 20일 KBI 메탈 3,100원, 그리고 8월 21일 한국 BNC 6,00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2일 이 우리기술 계속해서 2,105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1.8%의 놀라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그 다음날 만나본 우리기술 100원 조금 더 이 50원가량 상향 조정된 매수가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난주에 만나본 종목들 다시 한번 현재 상황 되짚어보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까지도 우리 기술이 나와줬죠. 계속해서 매수가와 그리고 최후 대응 전략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지난주 우리 기술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움직이는 이유를 봤더니 뭐 트럼프에서 해리스가 무슨 뭐 전력을 해야 된다니 뭐 원전을 해야 되니 이런 얘기였으면 상한가 갔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무슨 자회사 어디였더라? 하여튼 자회사 무슨 타이어를 현대로템에다가 독점으로 좋은 얘기죠. 어쨌든 독점으로 그러니까 방산주 이슈에 엮여갖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좋게 보는 게 우리 기술이 움직이면서 지난주 전력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도 골고루 조금 움직이는 모습 물론 다시 빠졌어요. 오후장에 다시 빠졌는데 이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이걸 보고 있는 애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대선 관련주에 엮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 아마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쪽을 보고 있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니 전력 원전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방산으로 움직였는데 뭘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움직이니까 다 따라 들어오는 바람에 하여튼 지난주 뭐 한전기술서부터 해갖고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이쪽 애들 막 움직이다가 말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이제 해리스, 트럼프 입에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 값싼 에너지 써야 된다 하면서 원전에 원자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려고 지금 애들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의 느낌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움직였는데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좀 안타깝지만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한번 오르고 제가 이거 오르기 전에 여기서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밑에서 사서 올라올 때 떨어지기 전에 한번 팔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딱 꼭지 부분에서 왜 팔아야 되느냐. 뭐 일단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그렇죠. 그다음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서부터 해갖고 별의별 경제 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폭등하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눌렀다 간다 그랬죠. 근데 누르는 거예요. 일로 안 주는 거고 눌렀다가 올라가는.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쪽은 어디냐면 차라리 지금은 미 대선 테마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차주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할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지금 테마에서 많이 빠진 게 뭡니까? 진단키트 엠폭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하는 게 유리해요. 물론 이쪽보다 좀 더 가벼운 쪽에 반도체도 있긴 한데 반도체는 미국 시장이 신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확률은 반이고 그럼 나머지 반은 뭐예요? 미국 시장 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테마주는 좋을 거니까 원전 테마가 되든 전선 테마가 되든 건설 기계 중소형주 이쪽이 되든 아니면 저쪽에 엠폭스 관련주가 되든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은 맞고요. 셀트리온, 뭐 삼성전자, 뭐 유한양이 이런 종목들은 금액이 큰 사람들이 뭐 떨어지면 어떠하리 그렇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돈을 안 깨먹을 수 있는 중장기 투자에 하지만 수익률은 엠폭스 관련주를 못 따라가는 엠폭스 관련주는 심심할 때마다 100%씩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100% 먹으려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 뭐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나쁜 얘기한 건 아닌데 금액이 작은 사람들한테 빨리 움직이는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종목이죠. 안 가니까. 저는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 시장이 박살나도 잘 안 빠지는 종목으로 좋게 봅니다.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신고점을 간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엔비디아도 신고점을 가고 나스닥이 간다. 그럼 얘도 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일단 24만 원. 결국은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니까 이거를 길게 보고 뭐 천천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처럼 최근에 60% 80% 빨리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빨리 올라가는 걸 바라면 갖고 있으면 답답해서 그렇죠? 답답해서 갖고 있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고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2.5%나 올라왔다가 제 예상대로 저항받고 조정받죠. 이미 조정받기 전에 절반 정도는 충분히 제가 던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고 이미 수익률 달성은 3%가 이미 된 겁니다. 이미 됐고 그 이후에서 상승률이 22.5%고 하여튼 더 간다고 보고 있는 종목 하이닉스.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답답한 종목이에요. 어디에 비해서? 테마주에 비해서. 테마주들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자, 다음은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우리기술 올라오긴 올라왔어. 수익률이 13.22% 올라왔는데 올라간 게 아니죠, 이 정도면. 이런 테마주들은 13%로 간 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78%, 여기도 70%, 68%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면 금방 3, 40% 금방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런 매력이 있는 거죠.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매력은 자주 급등은 안 나오지만 안전하고 크게도 안 빠지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죠. 계속 집에 막 그 돈 찍는 기계가 있으면 계속 찍어내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건물 주고 그러면은 매달 막 그쵸? 매달 순이익이 매달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뭐 1억씩 들어온다. 그럼 뭐 그 돈 갖다 뭐 할 겁니까? 하이닉스는 떨어질 때마다 사놓으면 되죠. 떨어지면 어떠하리,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면 됩니다. 근데 돈이 한정적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테마주가 좋은 거죠. 진단키트 관련주, 뭐 전기차 화재 관련주, 그다음에 뭐 마약 관련주, 뭐 낙태지지 관련주,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 관련주 다 테마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는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률은 지금 13.22% 올라와 있는데 또 가겠죠. 이따가 잠시 뒤에 또 공개할 거고. 자, 다음은 한미약품이고요. 한미약품. 이것도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으로 얘기했던 건데 천천히 잘 갔죠. 5.34%, 그러니까 3에서 5% 정도는 수익률 달성이 쉽게 돼요.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다들 괜찮은 흐름입니다. 뭐 이제 신약이라든지 뭐 FDA 승인, 뭐 블록버스터 관련된 이슈들이 뭐 줄줄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거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은 이제 매출을 1조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이런 애들만 되겠죠. 조그만 회사들은 일단 매출이 1조가 되면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조그만 회사들은 그냥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고 블록버스터 FDA 승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일단 금리나 수혜주입니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슈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내년 이후서부터 해서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유전자 가위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신약 치료제, 뭐 로봇 치료제 뭐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몸 안에다가 조그만 로봇들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넣어놓고 뭐 수술하고 뭐 하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상용해 보려고 지금 뭐 기술 개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전자를 조작을 하든 뭐를 하든 유전자 가위 치료제,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고치는 거죠. 잘못된 유전자를 이게 잘못됐으면 그거를 고쳐가지고 뭐 희귀 질병이라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내년 이후서부터 꼭 내년에 다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뭐 5년, 10년 안에 뭐 5년, 1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인공지능과 그러니까 로봇과 반도체와 제약 쪽에 많이 있을 거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약주들은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미약품도 좋습니다. 뭐 가겠죠 해도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어쨌든 제약주의 엄청난 시대가 찾아오면 그러면 이것도 많이 갈 것 같은. 근데 지금 당장은 천천히 가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좋게 보는 종목은 맞는데 당장 뭐 약을 먹고 막 백내장이 치료가 되고 막 백혈병이 치료가 되고 에이즈가 치료가 되고 뭐 암 말기인 사람들도 치료가 되고 이런 엄청난 신약이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언젠가는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좀 빨리 나오기를 그러면 얘네들도 빨리 가겠죠. 그러면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우리기술로 가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누를 때 사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이게 다음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체코 방문으로 뭐 우리나라 사절단에 이제 기업 총수 재벌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뭐 모르죠.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뭐 미래를 갔다 온 거는 아니니까.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있으니까 이게 저점이 깨져서 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한번 일단은 발동이 걸렸습니다. 거래가 실렸죠. 자 일단 요거는 뭐 현재 가격에서 사라고는 안 할게요. 일단 최대한 싸게 공략을 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안 내려올 것 같기는 한데 2,155원, 2,155원이 여기 돌파된 고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오면 사서 물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은 안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잘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나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또 외국인들이 전날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190만 주 샀어요. 오늘은 또 37만 주 파니까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걸 흔드는 거예요.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흐르면서 거래를 실으는 거죠. 벌써 거래량이 600만 주나 실렸네요. 일단 전날은 4,800만 주 실렸고 이게 정말 거래가 많이 실리면 거의 2억 만 주 정도 가까이 실립니다. 7월 5일인가 7월 9일인가 1억 9천만 주 실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7월 9일 1억 9천만 주 실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1억만 주 이상 거래가 실리는 애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5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실렸던 거는 이제 얘네들이 매집하느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누르면서 안 갔던 흐름들이고 이제 슬금슬금 이슈가 나오겠죠. 그럼 일로 튀겠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안전하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이슈가 저는 사라질 거라 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개선하는 방법이지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고체를 빨리 개발해서 근데 그때 2030년 이후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다른 안 터지는 리튬 전지 말고 전해질 전지 말고 새로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알면 제가 팔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뭐 핵융합 에너지가 되든 근데 그것도 터지면 완전 핵폭탄이 돼버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사건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해질 관련주들은 이제 완전히 이슈를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그 밸류체인 라인들을 전 세계가 다 깔았는데 공장을 다 지어놓고 돈을 투자했는데 2차 전지를 안 한다. 다른 걸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 다 망하라는 얘기고 미국 공장도 다 망하는. 그러니까 자본사회에 일단 돈을 넣었던 그러니까 재벌들이 타격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냥 계속 울고 먹으면서 이걸로 갈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건 또 다른 문제고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가 되는 게 나와도 쉽게 안 나와요. 오히려 나오는 걸 막죠. 왜냐면은 돈을 투자하는 애들이 자기네들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막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어느 정도 다 회수하고 돈을 끝까지 벌 때까지는 다 그런 게 있어요. CPO도 그렇고 모든 이제 IT 기술들이나 모든 이제 산업들이 비슷합니다. 새로운 게 나와도요.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거를 뚫으려는 애들도 있고 맨날 싸우는 거죠. 창가방패인데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죠. 어쨌든 원전은 그런 거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깔끔하죠. 원전은 그냥 모든 세계에서 지금 한 목소리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있는 이 투자하는 세력 애들이 이 원전의 투자가 이미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투자했다 그러잖아요. 소형 SMR.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게 확실하고 돈이 되고 이슈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좋은 종목으로 우리 기술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우리 기술 매수가는 2,155원 선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이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저희 갤럭시아 머니트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가상자산 관련주죠. 해리스가 돼도 트럼프가 돼도 가상자산은 승리한다. 이 말에 따라서 그간 좋은 흐름 보여줬던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 지금 이 시각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자면요. 현재는 1.8%, 오늘은 다소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7,630원 선 아직까지는 이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지 저희 지금 바로 솔루션 듣고 올게요. 자, 대선 테마로 엮여 있는 애들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미국에서 원래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뭐 미국의 무슨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뭐 가상화폐 시장이 뭐 상장이 된다. 상장이 되는 게 아니고 다들 상폐되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처음에서 미국에서도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서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안 좋은 얘기 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의 선물 시장에 상장을 하더니 미국장에 들어가더니 이제 뭐 그쪽을 이제 좋다라고 이제 친송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대선 이후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번에 대선 관련주로 움직일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10,000원까지 그냥 갖고 가세요. 10,0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10,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차트 양호하고요. 이슈 양호하고 원래 제일 큰 악재가 이미 1년, 2년 전, 2년 전에 사라졌어요. 상폐 이슈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남겨놓고 싹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살아남고 나머지만 다 상폐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이슈도 다 사라졌고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그 상폐 이슈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10,000원 이상 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돌풍을 몰고 온 그런 종목이죠. 유한양행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94,370원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 주셨고요. 또 22%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랭라자가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썼었죠.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해서 이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6%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109,4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도 향후 이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제약주의 흐름들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차트가 박스권에서 이제 슬슬 좀 깨어나는 느낌인데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증권주가 한 2, 3년 전에 바닥에서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올라옵니다. 은행주들도 한 3, 4년 전에 바닥에서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4년 전이면은 제약주들 엄청 폭등할 때잖아요. 그때에서 증권주는 이슈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많이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2년에서 4년 맨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약주가 이제 2년 동안의 박스권을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폭등을 했다가 2년 동안 열심히 빠지다가 그다음에 작년하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이제 박스권 타고 올해도 이제 8월이니까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계속 지금 박스권을 타다가 지금 슬슬 머리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엄청 빠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처럼 제약주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설명을 다시 하자면 얘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 얘는 뭐 현대로테급, 그다음에 뭐 삼성증권, 뭐 조선주, 삼성중공업급이고요. 얘는 삼성중공업. 이미 얘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언제 샀어야 되냐면 제가 이때 당시 추천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추천하자마자 감자도 맞고 유상증도 맞고 두 개 맞으면서 엄청난 악재에 노출돼 갖고 폭락을 했었다가 제가 그런 거 아니다. 얘네들은 뭔가 지금 좋아지려고 돈이 그때 제가 공시도 다 읽어줬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뭔가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 돈을 자기네들이 돈을 선풍기도 못 돌리고 월급도 못 줘서 그런 거면은 큰 문제가 되지만 그 공시 내용 보면은 앞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배도 짓고 뭐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시설 투자니까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전에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제가 뭐 이거를 삼성중공업을 이 고점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미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점점 그 운임 지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추천해놨더니 이것들이 감자도 하고 증자도 하고 그래서 갖다 폭락했다가 3개월 만에 수익이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올라간다 그랬더니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체크했던 자리가 바닥이 맞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막 안 움직였어도 결국 그때 대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130%, 150% 올랐는데 이 대형주에서 130%, 150% 물론 2년 동안 걸렸지만 그런 느낌이 지금 제약주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삼성증권. 이것도 지금 올라간 거 보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한 2년 동안 지금 많이 올라왔고 다른 증권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증권주들은 나중에 봅시다.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유한양행도 얘는 지금 많이 올라온 편이고 셀트리온 이것도 이제 갑니다. 이것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땅굴 파고 계속 밑으로 삽질하는 모습이 아니고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우상향으로 점점 강하게 움직이는 무슨 느낌? 지금 증권주가 2년 전서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따지고 보면 4년 전부터 왔어요.
은행주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신한주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주들 외면하고 하나도 안 보고 이쪽 지겹고 안 움직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년 동안 맨날 올라옵니다. 지금 제약주가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느낌? 요 느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요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 이제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도 지금 은근히 지금 요즘에 많이 움직인다. 이제 조선주. 그래서 지금 건설주도 그렇고 제약주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장이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키를 맞추면서 스근스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관심을 받으면 이제 떨어뜨려 버릴 거고요. 개인들이 관심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은행주, 증권주 이렇게 몰래 올라가는 거예요. 몇 프로 올라갔냐? 거의 100% 올라갔어요. 뭐가? 신한지주가. 다른 은행주들도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방산주들도 장난 아니에요. 방산주들도 뭐 현대로텐서부터 해서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에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관심을 주는 줄 알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언제? 에코프로만큼 올라가면, 뭐 에코프로의 절반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종목들이 바닥에서 500%, 1000% 올라간 다음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다. 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이다. 돈들이 들어와서 지금 막 난리다. 막 자산가가 막 부동산가가 막 폭등하고 막 지금 투자 못하면 다 바보다. 막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환각 증세를 만들어 놓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량들 다 넘기죠. 그럼 바로 안 떨어져요. 개인 투자자들이 맛을 조금 보게 만든 다음에 못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미국에서 미국 망합니다. 문 닫습니다. 폭락. 갑자기 어느 기업 폭락, 은행 폭락. 그러면서 전 세계 뭐 글로벌 경기 침체 폭락. 뭐 워런 버핏 주식 다 던졌다. 손실 막 손절 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나중에서는 그런 나오면서 다 폭락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고점에 다 사는 거죠. 이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에서 개인 투자에 관심을 안 주니까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얘 말고 셀트리온서부터 녹십자 홀딩에서 지금 제약주들이 은근슬쩍 강하게 움직이고 건설주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 좋아진 게 이미 다른 업종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키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유한양행은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뭐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지금 94,000원에 샀는데 지금 뭐 갑자기 다른 업종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장이 좋아지고 이 강세장에서는 이런 대장주들, 이런 강한 움직임은 쉽게 안 죽습니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 돌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냐면 10만 원이 안 깨지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돼요. 10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한번 차익 실현했다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사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슈와 함께 들어 올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10만 원은 안 깨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10만 원 안 깨지면 더 가져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사셨으니까 뭐 10만 원 정도 선만 잘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추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한국항공우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54,00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매수 자리는 정말 좋았는데요. 차트가 쌍봉을 그린 이후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보자면요. 약 0.72%가량 밀려나면서 55,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뭐 비중은 10%밖에 안 되고 물론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죠. 제가 한국항공우주 빼고는 다 추천했었을 거예요. 하나 빼고는 다 추천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일단 대형주들은 다 추천했었습니다. 대형주들은 하나씩 다 추천했었는데 항공우주인가 요거 맞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부담돼서 추천 안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하나 빼고는 다 추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방산주들은 이슈가 아직도 있고요. 계속 지금 개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 무기가 잘 팔리죠. 잘 팔리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뭐 비행기 한 대만 살게 그러면 한 5년 기다려. 뭐 탱크 하나 살게 한 5년에서 4년만 기다려. 그럼 고장 나면 4년 기다려 이거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기술도 다 퍼주고 근데 다 돈이 되니까 퍼주는 거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그 무기 체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종이 됩니다. 못 바꿔요. 독일 거로 바꾼다? 볼트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기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폴란드 같은 경우 40조 투자했잖아요. 고치려면 우리나라 거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 걸 써야 되고 우리나라 정비사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40조 투자해갖고 다 갈아엎어놨는데 독일 걸 쓰겠다?
그러면은 볼트부터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기체를 바꾸려고 그래도 미국 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계 전 세계에 또 호환이 또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산 수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저의 바람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러시아는 일단 제끼고요. 아직은 못 제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끼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은 아니고 한 30년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지금서부터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도 저는 전망은 좋게 본다. 그래서 54,000원에서 지금 사셨잖아요. 흔들리면 더 사세요. 더 사시고, 제가 이제 방산주 추천 안 하는 거는 이제 조정받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왜냐면 작년에 추천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방산주들이. 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 얘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로테, 하나에어스페이스 이런 애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부담돼서 이제 추천을 못 하지만, 이런 애도 빠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방산주는 좀 좋게 보니까 오히려 내려오면은 한국항공우주는 더 사셔도 좋습니다. 5만 원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자, 시장 얘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많이 얘기드렸으니까 그걸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이 좋습니다. 장이 좋고 테마주가 더 좋아요. 테마주가 좋고, 테마주의 흐름들을 잘 쫓아가다 보면 지금은 정말 재미있는 장인데, 이게 1%만 빠져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조금만 빠져도.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미국 시장을 보세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합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쁜 얘기 나와요. 나쁜 얘기 나올 것도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틀어막을 겁니다. 이미 대선이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눈치 안 본다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 세력들이 빠지고 싶어도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세력들이 빠지고 싶어서 미국 시장이 주식들이 빠지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 해봤자 500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다 해봤자 뭐 1000조밖에 안 되는 이런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는 엔비디아가 혼자서 4천조 합니다. 4천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눈치 안 보이고 지금 잘 올라갈 생각이니, 저는 그 흐름에 봐서 우리나라 시장 잘 안 움직여도 결국은 테마주들은 너무 좋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혼자 빠지진 않으니까, 최소한 박스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란 얘기예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폭락한다, 그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게 확실하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그때서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이제 끝났어요, 급락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뭘 얘기해요? 미국 시장은 이제 경기 호황으로 간다. 너무 좋다. 물가도 잡히고 돈도 풀리고. 그럼 미국 시장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당장은 그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테마주도 너무 좋아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저거 코로나 진단키트 조만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이 좋기 때문에 저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힌트를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나스닥이 17,700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고점 라인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순환매, 테마주 매매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장의 표적 종목 우리기술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2,155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